연방 공무원 총파업이 7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여권과 비자 발급, 이민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파업 기간 동안 서비스 캐나다는 응급이나 인도주의적 상황에 한해서만 여권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권이 없으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직장이나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 의료적인 문제나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긴급 상황도 발급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여행 등 비응급 상황인 주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방 이민성도 여파가 크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각종 이민 수속이 적체됐는데 총파업까지 겹치면서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 비자와 취업, 방문 비자 연장 이외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모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성 소셜미디어와 웹, 고객지원센터 연결은 포기해야 하고 이민 관련 약속은 변경되며 시민권 행사 역시 긴급을 제외하고 재조정 중입니다. 총파업이 장기화되면 경제 이민 수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론 온라인 신청이야 지금도 가능하지만 누가 언제쯤 이 신청서를 보게 될지 알 수 없어 기다리는 신청자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신고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국세청 직원 파업에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마감일을 6월 15일로 늦춰야 한다는 청원 운동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2만 5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아직 세금 신고를 마치지 못한 건수가 전체 3천만여 건 중 1,3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간에 쫓겨 기한 내에 하지 못할 것이란 걱정부터 직접 하지 못하고 회계사에게 맡겨야 할 것 같다는 불만, 또 세금 신고는 제때 하라면서 환급금은 늦게 줄게 뻔하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회계사는 국세청 직원과 통화하기까지 무려 3시간 30분을 기다려야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파업 중인 국세청 노조 역시 세금 마감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는 가운데 임금 인상률과 원격 근무 연장, 아웃소싱 등을 두고 노조와 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아직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주 4일 근무제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온라인 리크루팅 회사인 탤런트닷컴에 따르면 직장인 93%가 주 4일 근무에 관심이 있으며 절반 이상이 복지혜택 3위 안에 주 4일제를 꼽았고 다음으로 보험과 근로시간의 유연제 순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압박감과 스트레스 감소, 번아웃 위험 감소가 주 4일제 선호 이유인데 방식에 대해선 달랐습니다. 주 4일 일해도 최소 40시간 일해야 한다는 데 대해 단 8%만이 동의했고 절반 이상은 36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주 4일제 도입으로 임금이 줄어든다면 이 제도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높았습니다. 이처럼 주 4일을 몰아 일하고 싶은 욕구가 높았지만 우려도 나왔습니다. 근무 시간 감소로 급여가 줄거나 하루 근무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초과 근무 수당도 사라질 거란 겁니다. 여전히 근무량과 노동시간, 급여가 주 관심사이긴 해도 주 4일 근무제가 직장인에게 큰 복지 혜택인 건 맞아 보입니다. 주별로 온타리오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근무 시간의 유연성 대신 긴 휴가를 꼽았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주 4일제보다도 보험 혜택을 최우선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처럼 직장인들이 주 4일제를 꿈꾸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인력난으로 인해 심각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캐나다 독립기업연맹이 지난해 9월 전국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캐나다 중소업체의 59%가 인력난을 호소했습니다. 전년도 11월 55%에서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다수 업주들이 일주일에 평균 54시간, 하루 7시간 기준으로 거의 주 8일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연맹은 이민 절차 간소화와 추가 고용을 위한 세금 공제 또는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자영업자들이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신입 경찰 인력을 늘리기 위해 훈련 비용을 없애고 지원 자격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오늘 덕포드 수상은 자동차 절도와 무단 침입, 묻지마 폭행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더 많은 경찰이 필요하지만 신입 경찰 유치에 어려움이 크다며 새로운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온주에서 신입 경찰에 채용되면 6개월 안에 온주 경찰 컬리지에 비용 15,450달러를 내고 기본 경찰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00% 지원되기 때문에 3개월 훈련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올해 초 훈련비를 낸 신입 경찰에게는 비용을 되돌려줄 예정입니다. 온주 경찰 컬리지의 정원도 늘립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배출되는 경찰관은 현재 480명씩 3개 그룹의 1,440명에서 550명씩 4개 그룹의 2,200명으로 늘게 됩니다. 경찰관 응모 자격도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 졸업자 기준인 지역사회 안전 및 치안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입 경찰을 늘리려고 하지만 모집과 선발, 채용 훈련 과정에서 종종 장벽이 존재했다는 토론토 경찰청장은 오늘 정부 발표로 예비 지원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스역 서쪽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제인 스트리트과 욕 우즈 게이트에서 수차례 총성이 울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은 20대 남성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수사 중인 토론토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짙은색 세단을 몰고 와 총을 쏘고 달아난 용의자 3명을 추적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 웨스트 포스 애비뉴와 맥도날드 스트리트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183cm 길이의 보아뱀이 탈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3시쯤 자신의 보아뱀이 3층 아파트 화장실 창문 밖으로 미끄러져 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는 보아뱀 주인은 자신의 애완동물이 음식을 찾아 나뭇가지 위나 정원을 다닐 수 있어 밴쿠버 동물보호단체와 아파트 측에 알리고 주변 지역을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뱀이 모두가 좋아하는 동물은 아니지만 자신에겐 큰 의미가 있다며 뱀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3일일이나 동물보호기관에 연락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보아뱀은 독이 없고 일반적으로 유순해 애완용으로 인기가 있지만 육식성으로 새와 야생 돼지 등을 포함해 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며 주로 속이 빈 통나무나 버려진 굴 등 마른 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식료품점 직원에게 고의적으로 기침을 한 고객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트 내 2m 거리 두기와 정원 제한이 발효된 2020년 4월 24일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캠벨 리버의 세본 푸드에서 주정부 명령에 따른 공간 확보를 위해 일부 섹션을 통제하자 불만을 토로한 여성 고객은 이어 거리 두기를 준수해달라는 마트 직원에게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이 직원이 뒤따르며 나갈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돌아서선 직원의 얼굴 가까이에 대고 2차례 기침을 했습니다. 이후 매장을 돌아다니며 코로나가 가짜라고 소리를 지르자 결국 직원 5명이 여성을 에워싼 뒤 매장 밖으로 내보내야 했고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고 떠나려다 제지당하자 이를 막는 직원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판사는 직원들의 증언과 매장 내 감시 카메라 증거가 여성의 폭행 혐의를 입증해 준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가평전투 72주년 기념식이 캐나다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1951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벌어진 가평전투는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군으로 구성된 제27 영연방여단이 가평협곡에서 수적 열세를 이기고 중공군과 북한군에 맞서 대규모 공세를 막아낸 전투로 한국전 중 캐나다군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군사적 업적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온타리오주 오타와의 한국전 전몰비,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랭리의 가평석에서 또 엘버타주 캘거리 한인회가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주 프랭크 C 가드너엔 참전 용사비에서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캐나다인들과 함께한 여나마틴 상원 의원은 우린 역사적인 가평전투와 한국전쟁에서 캐나다인들이 수행한 역할 그리고 한 세기가 넘는 캐나다와 한국의 뿌리 깊은 역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전 참전 용사의 유산이 잊혀지지 않도록 기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